깊은 밤, 달빛이 내려비친 뒷마당, 아무도 없는 장독대, 그리고 중얼거리는 목소리. 어르신 많이 답답하시죠?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곧 꺼내드릴 구먼요. 젊은 여인의 목소리, 간절하고 눈물이 섞여 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멀쩡한 쌀독을 두 팔로 꺼안고 있다. 이것이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이 조선 숙종 24년 1698년 가을, 경기도 광주의 한 부잣집에 사는 며느리 옥부는 이 동네에서 미친 며느리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흘 전, 장바닥, 우물가, 길가, 어디서든 옥분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아낙네들이 모여서 수군거린다. 나이든 할머니가 말한다. 그 최참봉댁 며느리 봤소? 밤마다 쌀독한테 절을 올린다는데. 옆에 있던 젊은 아낙이 눈을 크게 뜬다. 정말요? 쌀독한테 절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뿐이겠소? 듣기로는 뜨거운 숭늉을 쌀독에 붓는 것도 봤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아낙이 한숨을 쉰다. 아이고, 그 집안이라면 하나도 안 놀랍지. 이미 이상한 집이잖요.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돼서 첩년을 들였으니.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춘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 건강하시던 윤씨 부인이 갑자기 병들어서 사흘 만에 가시다니. 나는 그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봤지.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또 다른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며 이야기한다. 그 며느리가 원래부터 이상했다는 소문 들었소? 한 아낙이 묻는다. 다른 아낙이 대답한다. 아니요. 시집 올 때만 해도 멀쩡했다는데.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더만요. 밤에 혼자 중얼거리고 멀쩡한데 보고 절을 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이라도 보는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 집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싶더만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동네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최참봉 집의 며느리 옥분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미친년이라고 불렀고 아무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부잣집답게 넓고 화려한 기와집, 큰 마당, 넓은 안사랑, 그리고 풍요로운 장독대. 이 집은 광주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다. 대대로 내려온 땅이 많았고 소작인도 수십 명이었다. 그 중앙에 선 여인 한 명, 옥분. 22로 보이는 젊은 여성. 단정한 얼굴, 맑은 눈. 원래는 밝았을 얼굴.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 아래에는 깊은 다크서클.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다. 뺨은 움푹 들어가고 손은 바들바들 떨린다. 옥분이 장독대를 바라본다. 크고 작은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다. 간장독, 된장독, 고추장독.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쌀독 하나. 평범한 쌀독. 갈색 항아리. 뚜껑이 덮여 있다. 그런데 옥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마치 다른 세계가 겹쳐지는 것처럼. 쌀독 위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다. 거의 2미터에 가까운 길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 검정과 초록이 섞인 조밀한 비늘.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난다.
그리고 그 눈, 피로 물든 붉은 눈. 구렁이가 천천히 머리를 든다. 옥분을 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피눈물. 붉은 액체가 구렁이의 눈에서 흘러내린다. 비늘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린다. 그 모습은 슬프고 원망스럽고 동시에 간절하다. 옥분이 눈을 깜빡인다. 주변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하인들은 이미 잠들었고 시아버지와 난양도 안채에 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쌀독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오늘도 배고프시겠군요. 어르신. 옥분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는 품에서 숨겨온 작은 그릇을 꺼낸다. 아직 온기가 남은 숭늉.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다. 들키면 또 욕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 옥분은 쌀독 위로 조용히 숭늉을 붓는다. 뜨거운 액체가 쌀독 안으로 스며든다. 김이 피어오른다. 구렁이가 눈을 감는다. 마치 감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혀를 살짝 내밀어 김을 느낀다. 옥분이 다시 말한다. 조금만 더 참으셔요. 제가 꼭 어르신의 한을 풀어드릴 구먼이요. 약속하겄어요. 이것이 매일 밤의 일이었다. 옥분은 구렁이가 배를 굶지 않도록 몰래 숭늉을 올려두었다. 구렁이는 실제로 음식을 먹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정성과 마음을 받았다. 이것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미친 며느리가 쌀독에 숭늉을 붓는 행동으로 보였다. 누가 멀쩡한 쌀독에 뜨거운 물을 붓는가? 쌀이 다 버려질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옥분을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옥분은 미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 안방 문을 열고 나온 사람. 최참봉. 50대 중반의 남자. 날카로운 눈, 자신감 넘치는 걸음. 이 집의 주인. 광주에서 손꼽히는 양반. 그는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조상 덕에 참봉 벼슬을 받았다. 실질적인 권력은 없지만 이름값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았다. 그는 장독대 쪽을 한번 본다. 옥분이 방금 돌아간 자국이 남아있다. 최참봉이 혀를 차는다. 전현이 또 그랬군.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인. 난양. 30대 초반. 화려한 옷차림. 날카로운 눈빛. 붉은 입술에 분을 하얗게 바른 얼굴. 이 집의 첩실. 본처 윤씨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들어온 여인. 난양은 원래 기생이었다. 한양의 한 기방에서 일하던 여인. 아름다웠고 똑똑했고 무엇보다 야심이 있었다. 그녀는 최참봉을 만나자마자 알아봤다. 이 남자를 이용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녀는 최참봉을 유혹했다. 어렵지 않았다. 최참봉은 본처에게 실증이 나 있었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난양이 최참봉의 팔에 팔을 끼고 말한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내쫓아야 해요. 그년이 있으면 집안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최참봉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 근데 우리 도련님이 아직도 그년을 놓지 않아서 말이야. 최참봉의 아들, 최진사, 이 집의 장자, 옥분의 남편, 25살의 젊은 선비. 그는 아직도 옥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아직도 옥분을 걱정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아버지와 달랐다. 착했다. 순진했다. 세상의 악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어도 믿지 않았다. 아내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찬봉이 불쾌한 표정으로 안방으로 돌아간다. 저 녀석도 언젠간 정신을 차릴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난양이 장독대를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험한 미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옥분이 그 쌀독에 왜 매달리는지, 그리고 그 쌀독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옥분의 방, 작은 방 하나, 사랑채 귀퉁이에 있는 초라한 방, 원래 하인들이 쓰던 방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옥분 부부를 여기로 내쫓았다. 미친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 최진사는 이미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글을 읽고 피곤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옥분은 잠을 이룰 수 없다. 눈을 감으면 보인다. 그리고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것. 같은 장면, 같은 목소리, 같은 고통. 꿈속 밝은 대낮, 최찬봉 집 안방. 한 여인이 침상에 누워있다. 30대 중반의 여인.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 비록 병들어 창백하지만 원래는 미인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억울함이 고여있다. 여인이 옥분을 본다. 옥분도 꿈속에서 그녀를 본다. 여인이 입을 연다. 아가, 내가 내 시어미다. 옥분이 놀란다. 시어머니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다. 시집 올 때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하지만 초상화에서 본 얼굴과 비슷하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윤 씨가 너의 시어미야. 나는 이 집의 본처였고 내 남편 진사의 어미였지. 옥분이 더 놀란다. 꿈인데 너무 생생하다.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다. 윤 씨가 계속 말한다. 아가, 저놈들이 나를 죽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다. 옥분이 눈을 크게 뜬다. 죽이셨다니요? 누가요? 윤 씨가 눈물을 흘린다. 피눈물은 아니지만 붉은 빛이 도는 눈물. 최찬봉과 난양이, 그 두 놈이 공모하여 나를 독살했다. 비소를 탕약에 타서 먹였지. 옥분이 입을 막는다. 손이 떨린다. 독살? 정말? 윤 씨가 계속한다. 나는 알고 있었어. 최찬봉이 난양이라는 기생을 끌어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를 없애려 한다는 것.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준비했지. 내가 죽기 전에 내 아이에게 물려줄 땅 문서를 쌀독 깊숙한 곳에 숨겼어. 밑바닥 돌 아래에. 그놈들이 그 문서를 찾으면 내 아이가 받을 유산이 사라져. 그놈들이 모두 가져갈 거야. 옥분이 듣고 있다. 숨도 쉬지 않고 윤 씨가 간절하게 말한다. 아가, 부탁이야. 그 문서를 지켜줘. 그리고 내 한을 풀어줘.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집에 갇혀 있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윤 씨가 대답한다. 진실을 밝혀줘.
그놈들이 나를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아이를 지켜줘. 내 남편을. 꿈이 끝난다. 옥분이 벌떡 일어난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창밖을 본다. 이미 새벽이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다. 옥분이 벽에 기대어 앉는다. 손이 떨린다.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꿈을 꾼 것. 시집 온 지 한 달 후부터 거의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처음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이 너무 생생했다. 그리고 낮에 구렁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 옥분은 구렁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전부터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시집 온 지 한 달이 되던 날, 옥분이 아침에 장독대에서 된장을 떠오려 갔을 때 처음으로 구렁이를 봤다. 그때는 작았다. 아니, 작게 보였다. 팔뚝만한 크기. 쌀독 위에서 조용히 다리를 틀고 있었다. 옥분은 기절할 뻔했다.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구렁이가 그녀를 봤다. 그 눈, 붉은 눈. 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슬펐다. 그리고 구렁이가 고개를 조아렸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옥분은 그때 알았다. 이것이 평범한 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꿈에서 윤 씨를 만났다. 모든 것이 설명됐다. 윤 씨 부인은 억울하게 죽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했다. 대신 이 집을 지키는 억구렁이가 되었다. 억구렁이는 한국의 옛 신앙에서 집안을 지키는 뱀 신령이다. 보통은 복을 가져다 주지만 원한이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된다. 옥분은 처음엔 무서웠다. 밤마다 꿈에서 죽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낮에는 거대한 뱀이 눈앞에 보인다. 누가 안 무서워하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옥분은 깨달았다. 윤 씨가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옥분은 결심했다. 시어머니를 돕기로. 비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어머니지만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그래서 옥분은 혼자 감당해야 했다. 구렁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매일 밤 숭늉을 올려두는 것. 그리고 구렁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어르신 많이 답답하시죠?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곧 꺼내드릴 구먼유.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미친 여자가 쌀독한테 말을 걸고 있다.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옥분은 억울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정말 미친년이 된다. 아니, 어쩌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옥분은 참았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참았다. 시아버지의 구박을 참았다. 난양의 냉대를 참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하지만 옥분은 몰랐다. 자신이 매일 밤 돌보던 그 구렁이가 반드시 이 집을 뒤집어 놓는 날이 오게 될 줄을.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왜냐하면 최참봉과 난양도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윤 씨가 숨긴 땅 문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가 쌀독 근처에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옥분이 매일 밤 그 쌀독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확신했다. 전현이 문서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옥분을 제거하는 계획을, 아니, 적어도 입을 막는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무당을 부르는 것이었다. 자막 1년 전 윤씨 부인이 죽던 날, 1697년 겨울, 최참봉 집 안방. 밤이 깊었다. 촛불이 희미하게 방을 밝힌다. 본처 윤씨 부인이 침상에 누워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숨이 가쁘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다. 그녀는 사흘째 알아 누워 있었다. 곁에서 난양이 탕약을 들고 다가온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하다. 부인, 약을 드세요. 이것을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윤씨 부인이 힘들게 고개를 든다. 난양을 본다. 그 눈에는 알고 있다는 표정.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윤씨가 약그릇을 받아든다. 냄새를 맡는다. 코를 찌르는 냄새. 평소 탕약과 다르다. 냄새가 평소와 다르네요. 난양이 웃는다. 천사 같은 미소. 하지만 그 눈은 차갑다. 약의 종류를 바꿔서요. 더 좋은 약을 구하셨다고 하세요. 부인이 빨리 나아지셨으면 해서요. 윤씨 부인이 난양을 한참 쳐다본다. 길고 긴 침묵. 두 여인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힌다. 한 명은 살인자, 한 명은 희생자. 윤씨는 알고 있었다. 이 약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난 사흘간 자신을 조금씩 죽여온 것이 이 여자라는 것을. 하지만 윤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오늘 아침 정신이 또렷할 때 땅 문서를 쌀독 밑에 숨겼다. 그리고 편지도 함께. 언젠가 누군가 찾아줄 것이라 믿으며. 윤씨 부인이 약을 입에 댄다. 마신다. 한 모금, 두 모금. 쓰다. 너무 쓰다. 독약의 맛. 난양이 미소 짓는다. 만족스러운 미소. 다 드세요, 부인. 끝까지. 윤씨가 약을 다 마신다. 그릇을 내려놓는다. 난양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 당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요. 난양의 미소가 잠시 굳는다. 하지만 곧 다시 웃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빨리 나으셔야죠. 윤씨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눈을 감는다. 독이 몸속으로 퍼진다. 고통이 시작된다. 3일 후 윤씨 부인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구토, 경련, 고통스러운 비명.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의사가 급히 불려왔다. 노련한 의원. 윤씨를 진찰한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눈을 확인한다. 그리고 고개를 젓는다. 이건 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최참봉이 놀란 척한다. 독이라니요? 무슨 독입니까? 의사가 대답한다. 비소인 것 같습니다. 증상이 비소 중독과 일치합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소?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이미 너무 진행됐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최참봉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안도의 빛. 의사가 나간다. 안방에는 윤씨 부인과 난양만 남는다. 윤씨가 힘들게 눈을 뜬다. 난양을 본다. 왜 나를? 난양이 웃는다. 이제는 가면을 벗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 왜긴요? 당신이 있으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 집의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물론이죠.
당신 같은 고지식한 양반댁 마님은 이해 못하시겠죠. 하지만 세상은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난 기생 출신이에요. 평생 남자들한테 치이며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위에 서고 싶어요.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내 아들은, 내 아이는 걱정 마세요. 도련님은 제가 잘 모실게요. 물론 당신만큼은 못하겠지만요. 윤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한다. 너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난양이 비웃는다. 벌 누가 줘요? 하늘이요? 신이요? 그런 건 없어요. 있는 건 힘 있는 자와 없는 자뿐이에요.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다. 눈을 감는다. 숨이 점점 약해진다. 밖에서 최참봉이 들어온다. 침상에 다가간다. 아내를 내려다본다. 그의 얼굴에도 슬픔은 없다. 윤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뜬다. 남편을 본다. 그리고 한마디. 당신도 공범이었군요. 최참봉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저 차갑게 서 있을 뿐. 윤 씨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찾는다. 진사, 내 아들, 어디? 하인이 급히 최진사를 부르러 간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에 윤 씨 부인은 숨을 거둔다. 마지막 순간, 윤 씨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모두 담긴 눈물. 그리고 그 순간 방 한구석에서 작은 뱀 한 마리가 나타난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 뱀은 윤 씨의 시신 주위를 한 바퀴 돈다. 그리고 창문으로 빠져나가 장독대로 향한다. 억구렁이의 탄생이었다. 장례가 치러졌다. 성대한 장례. 최참봉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아내를 잘 보냈다. 모두가 효자 남편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난양이 이 집으로 정식으로 들어왔다. 첩실로.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최참봉의 집안일이니. 최진사는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아버지가 벌써 다른 여자를 들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효도의 문화에서 아버지께 대들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옥분이 이 집으로 시집왔다. 옥분은 이웃 마을의 가난한 양반집 딸이었다. 최진사와 혼인이 정해진 것은 윤 씨 부인이 살아계실 때였다. 옥분은 시집 올 때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좋은 집안, 착한 남편,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차갑고 첩녀는 그녀를 무시했다. 처음 한 달은 평범했다. 옥부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꿈이 시작됐다. 그리고 구렁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최참봉의 서재. 난양이 들어온다. 둘이 단둘이 남는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춘다. 최참봉이 책상에 앉아있고 난양이 그 옆에 선다. 최참봉이 난양에게 묻는다. 아직도 문서가 안 나왔냐?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난다. 난양이 짜증스럽게 대답한다. 집안을 몇 번이나 뒤집었는데 안 나오네요. 정말 어디에 숨겼을까요? 최참봉이 책상을 치며 분노한다. 윤신현이 죽기 직전에 땅 문서를 아들에게 남긴다고 했잖아. 그 문서가 나타나면 이 집의 절반이 아이에게 가는 거야.
우리한테 남는 게 없어. 땅 문서에는 윤 씨 부인의 친정에서 가져온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당한 가치였다. 수백 석지기의 농밥. 만약 최 진사가 그 문서를 찾으면 법적으로 그 땅은 최 진사의 것이 된다. 난양이 눈을 빛낸다. 그런데 저 며느리년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 참봉이 고개를 든다. 뭘 알고 있다는 거냐? 그년이 매일 밤 장독대로 가잖아요. 쌀독한테. 왜 하필 그 쌀독일까요? 최 참봉이 생각에 잠긴다. 쌀독. 혹시? 난양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문서를 쌀독에 숨겼을 수도 있어요. 밑바닥에. 최 참봉의 눈이 번쩍인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년이 매일 밤 거기 가는 거였어. 하지만 난양이 고개를 젓는다. 근데 이상한 게 며느리년이 문서를 찾았다면 왜 남편한테 안 줬을까요? 왜 계속 숨기고 있을까요? 최 참봉도 의아해한다. 그것도 그렇군. 혹시 그년이 문서를 독차지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난양이 목소리를 낮춘다. 진짜로 미친 건 아닐까요? 문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쌀독한테 절을 하는 거죠. 둘은 잠시 침묵한다. 어느 쪽이든 확인해야 한다. 최 참봉이 결심한다. 내일 쌀독을 확인해보자. 직접. 그 다음날 아침 최 참봉이 장독대로 간다. 주위를 살핀다. 아무도 없다. 하인들은 일하러 나갔고 며느리는 방에 있다. 최 참봉이 쌀독에 다가간다. 뚜껑을 연다. 안을 들여다본다. 쌀이 가득 차 있다. 그가 손을 넣어 쌀을 파헤친다. 밑바닥까지. 손가락이 항아리 바닥에 닿는다. 뭔가 있다. 돌. 최 참봉이 돌을 들어 올리려 한다. 무겁다. 힘을 준다. 돌이 들린다. 그 순간 쌀독 안에서 소리가 난다. 스르르 스르르. 비늘이 마찰하는 소리. 최 참봉이 깜짝 놀라 손을 뺀다. 뒤로 물러난다. 뭐야? 쌀독 안이 어둡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였다. 최 참봉의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혹시 뱀? 쌀독의 뱀이? 그는 더 이상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빠르게 뚜껑을 닫는다. 그리고 장독대에서 벗어난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채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독대에 발을 두지 않았다.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난양에게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겁을 먹었다는 것을. 대신 쌀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만 말했다. 같은 날 밤 옥분이 장독대로 간다. 평소대로 숭늉을 들고. 그런데 오늘은 구렁이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 평소에는 조용히 다리를 틀고 있었는데 오늘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머리를 들고 내린다. 꼬리를 흔든다. 입을 벌려 혀를 날름거린다. 옥분이 놀란다. 어르신 왜 이렇게 불안하신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구렁이가 옥분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쌀독 안을 가리키는 듯한 움직임을 한다. 고개를 쌀독 쪽으로 향한다. 옥분이 이해한다. 뭔가 쌀독에서 일이 있었구나. 그녀가 조심스럽게 쌀독 뚜껑을 연다. 안을 들여다본다. 쌀이 흐트러져 있다. 누군가 파헤친 흔적. 그리고 밑바닥에 돌이 살짝 들려 있다. 옥분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들켰나? 누군가 문서를 찾으려 했나?
그녀가 빠르게 손을 넣어 돌을 확인한다. 돌을 들어 올린다. 그 밑, 다행히 문서는 그대로 있다. 낡은 천에 감싸진 종이. 옥분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진다. 누군가 의심하고 있다. 곧 다시 올 것이다. 옥분이 문서를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품에 감춘다. 더 이상 여기 둘 수 없다. 다른 곳에 숨겨야 한다. 그녀가 구렁이를 본다. 구렁이도 그녀를 본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다. 마치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옥분이 문서를 가슴에 품고 돌아선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춘다. 돌아본다. 어르신, 제가 곧 모든 걸 밝힐게요. 약속해요. 구렁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피눈물이 또 흐른다. 옥분이 방으로 돌아온다. 남편은 자고 있다.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꺼낸다. 촛불을 켠다. 문서를 펼친다. 정말이다. 시어머니가 숨긴 땅 문서. 수백 석지기의 논밭이 적혀 있다. 어마어마한 재산. 문서 위에는 시어머니의 친필로 적힌 메모가 있다. 아가, 이것은 내 아이 진사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 옥분이 눈물을 흘린다. 시어머니의 글씨를 보니 가슴이 아프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어머니.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옥분의 눈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서 아래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의 편지. 역시 윤 씨 부인의 친필. 옥분이 편지를 펼친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는 나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일 것이다. 나는 독살당했다. 최참봉과 난양이라는 기생이 공모하여 나를 비소로 죽였다. 증거는 부엌 찬장 뒤편에 숨겨둔 빈 비소병이다. 그들은 이것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증거를 없애려면 집 밖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의심받을까 두려워 집 안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다. 찾아라. 그리고 관가에 고하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옥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독살, 증거, 비소병. 그녀의 손이 떨린다. 이제 알았다.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어떻게? 최참봉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를 고발한다? 누가 믿어줄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범으로 고발하면 옥분이 편지를 다시 읽는다. 부엌 찬장 뒤편, 비소병. 그녀는 결심한다. 내일 찾아보자. 그 증거를. 이튿날 옥분이 부엌으로 간다. 아침 일찍 아무도 없을 때. 부엌은 넓다. 큰 아궁이, 여러 개의 찬장, 항아리들. 옥분이 찬장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첫 번째 찬장, 그릇들. 두 번째 찬장, 조미료들. 세 번째 찬장, 뒤편을 확인한다. 벽과 찬장 사이, 좁은 틈. 손을 넣어본다. 뭔가 만져진다. 병. 옥분이 조심스럽게 꺼낸다. 작은 도자기 병. 뚜껑이 덮여 있다. 옥분이 뚜껑을 연다. 빈 병. 하지만 안쪽에 흰가루 자국이 남아있다. 이것이다. 비소병. 옥분이 병을 다시 품에 감춘다. 이제 증거가 둘 다 있다.
땅 문서와 비소병.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관가의 고발. 하지만 그녀는 여자다. 조선시대의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나? 게다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발한다? 옥분이 고민에 빠진다. 그때였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 옥분이 부엌에서 나온다. 마당을 본다. 최참봉과 난양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누군가는 무당이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 머리에는 화려한 장식. 손에는 방울. 이름은 대보조사. 이 근방에서 유명한 무당. 옥분이 숨어서 듣는다. 최참봉이 무당에게 말한다. 대보 선생님, 이 집에 귀신이 들렸소. 특히 저 며느리에게 좀 쫓아주시오. 무당이 옥분을 본다. 옥분이 숨는다. 무당이 웃는다. 염려 마십시오. 참봉 어른, 제가 깨끗이 쫓아드리겠습니다. 난양이 무당의 손을 잡는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년이 이 집안을 망치고 있어요. 무당이 고개를 끄덕인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 구판을 벌이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최참봉 집에서 큰 구판을 연다는 소문. 며느리에게서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 마을 사람들이 술렁인다. 오늘 밤 구경 가야겠네. 진짜 귀신이 나올까? 대보조사가 온다는데 볼만하겠어. 해가 진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내린다. 최참봉의 마당에 큰 제단이 차려진다. 형형색색의 천이 걸린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제수품이 놓인다. 과일, 떡, 술. 그리고 제단 중앙에는 작두가 놓인다. 날카로워 보이는 작두.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날이 무뎌져 있다. 연출용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삼삼오오. 노인, 아낙네, 아이들 모두 구경하러 왔다. 최참봉의 마당이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찬다. 수십 명.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걱정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하러. 옥분이 불려온다. 하인들이 그녀를 끌고 온다. 옥분의 손과 발이 밧줄로 묶여 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는다. 조용히 따라온다. 제단 중앙에 앉혀진다. 옥분의 얼굴은 창백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최참봉과 난양을 향해 단호하게 향해 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저게 그 미친 며느리야? 가엾게 생겼는데 귀신에 씌었다는데. 무당 대보조사가 등장한다. 북소리와 함께 쿵, 쿵, 쿵쿵쿵. 화려한 무복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춘다. 마을 사람들이 넋을 잃고 구경한다. 무당이 제단 주위를 돈다. 주문을 외운다. 귀신이거든 물러가라. 이 집에서 나가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당이 작두로 간다. 작두 위로 뛰어오른다. 한 발로 작두날 위에 선다. 균형을 잡는다. 마을 사람들이 감탄한다. 와, 대단해. 작두를 타다니.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다. 작두날이 무뎌져 있어 위험하지 않다. 무당이 작두에서 내려온다. 칼을 든다. 옥분 앞으로 다가간다. 칼을 옥분 주위로 휘두른다. 위협적으로. 귀신아, 나와라. 이 몸에서 나와라. 옥분이 움찔하지만 침착하다. 그녀는 무당을 바라본다. 그 눈에는 동정도 두려움도 없다. 그저 냉정함만.
무당이 더 격렬하게 행동한다. 칼을 더 빠르게 휘두른다. 방울을 더 세게 흔든다. 나와라, 나와라.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본다. 그때였다. 장독대에서 소리가 난다. 스르르 스르르. 미세한 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하지만 옥분은 듣는다. 옥분이 장독대 쪽을 본다. 구렁이가 쌀독에서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다. 거대한 몸이 쌀독 위에서 펼쳐진다. 2미터가 넘는 길이. 어둠 속에서도 비늘이 은은하게 빛난다. 구렁이가 마당으로 내려온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천천히 옥분을 향해 온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다. 오직 옥분만 본다. 구렁이가 옥분 주위를 천천히 돈다. 한 바퀴, 두 바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리고 멈춘다. 옥분의 앞에 두 눈이 마주친다. 옥분과 구렁이, 인간과 영혼. 구렁이가 고개를 한번 조아린다. 그리고 몸을 들어 올린다. 천천히 하늘을 향해. 옥분이 조용히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어르신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구렁이의 눈에서 마지막 피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구렁이가 옥분의 몸을 향해 다가온다. 스르르 스르르. 빛이 흐른다. 초록색과 금색이 섞인 빛. 구렁이가 옥분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입으로? 아니다. 영혼으로. 옥분의 몸이 한번 크게 떨린다. 온몸이 경련한다. 눈이 감긴다. 마을 사람들이 놀란다. 저것 봐. 뭔가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구렁이를 보지 못한다. 그저 옥분이 떨리는 것만 본다. 조용하다. 옥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무당이 다시 칼을 들고 다가간다. 귀신이 나왔나? 이제 쫓아냈나? 무당이 옥분의 어깨를 칼로 톡톡 친다.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때 옥분의 고개가 천천히 들린다. 아주 천천히.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눈이 보인다. 변한 눈. 인간의 눈이 아니다. 세로로 찢어진 눈동자. 뱀의 눈. 황금빛으로 빛나는 눈. 마을 사람들 중 가장 눈이 밝은 노인이 먼저 알아챈다. 저게 뭐야? 저 눈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눈치챈다. 뭔가 이상하다. 옥분이 달라졌다. 옥분의 입이 천천히 열린다. 그리고 나온 것은 웃음소리. 크크크크크. 낮고 으스스하고 인간의 것이 아닌 웃음소리. 무당이 뒤로 물러난다. 칼을 떨어뜨린다. 이게 무슨. 옥분이. 아니, 이제는 윤 씨의 영혼이 깃든 옥분이 천천히 일어선다. 손과 발의 밧줄이 저절로 풀린다. 뚝뚝. 마을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난다.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왔어. 옥분이 무당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다르다. 낮고 위엄있고 분노에 찬 목소리. 쉬. 가짜 무당 주제에 감히 나를 쫓으려 하느냐? 무당이 얼굴이 새하얘진다. 뒤로 물러난다. 넘어진다. 옥분이 천천히 무당에게 다가간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걸이가 바뀌었다. 마치 뱀처럼 구불거리며 걷는다. 내 놈은 돈을 받고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지. 진짜 귀신을 본 적도 없으면서 무당이 비명을 지른다. 으악, 살려주세요. 그녀가 일어나 도망친다. 마을 밖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혼란에 빠진다. 어떤 이들은 도망가려 하고 어떤 이들은 구경하려 한다. 옥분이 이제 최참봉을 본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참봉의 얼굴이 굳어진다. 옥분의 눈을 본다. 그 눈에서 그는 본다. 윤 씨를, 죽은 아내를. 옥분이 입을 연다. 윤 씨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보, 오래간만이군요. 최참봉이 뒤로 물러난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윤 씨? 옥분. 아니, 윤 씨의 혼이 깃든 옥분이 천천히 다가온다.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다. 복수의 미소. 네, 접니다. 당신이 독살한 부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독살? 참봉이 부인을 독살했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최참봉이 손을 저으며 부인한다. 헛소리, 귀신의 헛소리를 믿지 마시오. 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는다. 헛소리라고요? 그럼 부엌 찬장 뒤에 숨겨둔 비소병은 뭡니까? 최참봉의 얼굴이 더 창백해진다. 그건 윤 씨가 한 걸음 더 다가간다. 1년 전 당신과 저 기생년이 공모하여 나를 죽였지요. 비소를 탕약에 타서 사흘 동안 고통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술렁인다. 난양을 본다. 난양의 얼굴도 창백해진다. 윤 씨가 계속한다. 당신들은 내 재산이 탐났지요. 내 친정에서 가져온 땅, 수백 석지기의 논밭. 그래서 나를 없애고 그 땅을 차지하려 했지요. 최참봉이 버티려 한다. 증거가 있소? 증거 없는 헛소리는. 증거요? 윤 씨가 웃는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지요. 옥분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꺼낸다. 2가지. 하나는 작은 도자기병, 비소병. 다른 하나는 낡은 종이, 땅 문서. 마을 사람들이 놀란다. 저게 뭐야? 증거인가? 윤 씨가 비소병을 들어 올린다. 이것이 나를 죽인 독약병입니다. 부엌 찬장 뒤에 숨겨져 있었지요. 당신들이 증거를 없애지 못해서요. 최참봉이 말문이 막힌다. 난양이 앞으로 나서려 하지만 무서워서 못한다. 윤 씨가 땅 문서도 들어 올린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찾던 땅 문서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쌀동 밑에 숨겼지요. 내 아들에게 주려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정말 독살이었구나. 최참봉이 부인을 죽였어. 천명과 공모했대. 최참봉이 무릎을 꿇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용서하시오.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윤 씨는 냉정하다. 용서? 당신이 나를 독살할 때 나도 용서를 빌었소.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지.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요. 윤 씨가 난양을 본다. 난양이 뒤로 물러난다. 벽에 부딪힌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윤 씨가 천천히 다가간다. 그리고 내년은 더 악랄하지. 난양이 떨린다.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살고 싶어서 남을 죽여. 기생 출신이라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양반댁 부인을 독살해. 난양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울기 시작한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윤 씨가 그녀 앞에 선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내년이 내 탕약에 넣은 비소. 그 맛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냐? 난양이 공포에 질린다.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윤 씨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위협할 뿐.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진짜 벌은 법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 중에서 노인 한 명이 앞으로 나선다. 참봉, 이게 사실이요? 최참봉이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이 말한다. 관가에 고해야 해. 이건 살인이야. 마을 사람들이 동의한다. 맞아. 관가에 가자. 포조를 불러야 해. 몇몇 젊은이들이 달려나간다. 관가로 포조를 부르러. 윤 씨가 마을 사람들을 본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진다. 한 사람이 묻는다. 부인. 아니, 윤 씨 영감님.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윤 씨가 대답한다. 내 한을 풀었으니 이제 떠나야지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가 돌아선다. 한 사람을 찾는다. 최진사, 옥분의 남편, 윤 씨의 아들. 최진사가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가 독살당했다?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윤 씨가 그에게 다가간다. 아들 앞에 선다. 진사야. 최진사가 고개를 든다. 눈물이 가득하다. 어머니? 그래, 내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진실을 밝혀서. 최진사가 무릎을 꿇는다.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 어머니. 윤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옥분의 손으로. 하지만 그 손길은 어머니의 것이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 아내를 잘 돌봐라. 옥분이는 좋은 아이다.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예, 어머니. 그리고 이 땅 문서를 받아라.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최진사가 땅 문서를 받는다. 떨리는 손으로. 윤 씨가 미소 짓는다. 이제 나는 갈 시간이다. 저승으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 포졸들이 도착한다. 관가에서 온 포졸 5명. 그들이 마당으로 들어온다. 무슨 일이요? 포교가 묻는다. 마을 사람들이 설명한다. 독살, 증거, 모든 것을. 포교가 최참봉과 난양을 본다. 사실이요? 최참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수십 명이다. 네, 사실이요. 난양도 고개를 숙인다. 울고 있다. 포교가 손짓한다. 체포하라. 포졸들이 최참봉과 난양에게 포승줄을 씌운다. 둘 다 저항하지 않는다. 이미 끝났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본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고 어떤 이들은 통쾌해한다. 최참봉과 난양이 끌려간다. 관가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었다. 마당이 조용해진다. 포졸들이 떠나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남은 것은 옥분과 최진사뿐. 옥분이, 아니, 윤 씨가 마지막으로 쌀독을 본다. 그곳에서 1년간 머물렀던 곳. 이제
떠날 시간이구나. 옥분의 몸에서 빛이 나온다. 초록색과 금색의 빛. 구렁이의 형상이 천천히 빠져나온다. 구렁이가 쌀독 위로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한번 주위를 둘러본다. 그리고 하늘을 본다. 하늘이 열린다. 빛이 내려온다. 따뜻한 빛. 구렁이가 천천히 빛 속으로 들어간다. 허물을 벗는다. 뱀의 형상이 사라지고 나비가 된다. 하얀 나비. 나비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높이, 더 높이. 그리고 별이 된다. 밤하늘의 별. 윤씨 부인의 혼이 마침내 승천한 것이다. 옥분이 정신을 차린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혼란스럽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최진사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한다. 옥분, 괜찮소? 옥분이 남편을 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도련님, 저는 괜찮소. 다 알고 있소.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둘이 서로를 껴안는다.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다.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참봉과 난양의 재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분과 최진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땅 문서를 가지고 시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며 하늘을 본다. 별이 반짝인다. 윤씨 부인의 별. 옥분이 조용히 말한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별이 한 번 더 밝게 반짝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한 달 후, 광주관아, 재판정, 관찰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아래 최참봉과 난양이 무릎을 꿇고 있다. 포승줄에 묶여 있다. 재판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마을 사람들, 증인들, 그리고 옥분과 최진사. 관찰사가 문서를 내려다본다. 최참봉, 그리고 난양. 너희들은 윤씨 부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정하느냐? 최참봉이 고개를 숙인다. 예, 인정합니다. 난양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관찰사가 증거들을 확인한다. 비소병,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윤씨 부인이 남긴 편지. 증거가 명백하다. 너희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최참봉이 변명하려 한다. 저는 순간의 욕심에. 관찰사가 손을 든다. 변명은 필요 없다. 살인은 살인이다. 난양이 울부짖는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관찰사가 냉정하게 말한다. 가난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판결이 내려진다. 최참봉은 사형, 난양도 사형. 즉시 집행하라. 재판정이 술렁인다. 사형, 가장 무거운 처벌.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다. 최참봉은 체념한 표정. 난양은 계속 울고 있다. 옥분이 그들을 본다. 동정도 증오도 없다. 그저 씁쓸함만. 최진사가 옥분의 손을 잡는다. 이제 끝났소. 옥분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3년 후, 최참봉의 집. 아니, 이제는 최진사의 집. 집이 많이 바뀌었다. 더 밝아졌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옥분이 데려와 돌보고 있는 아이들, 옥분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아이들이 감사하며 먹는다. 최진사가 서재에서 나온다. 그의 손에는 책. 하지만 이제는 과거 시험 공부가 아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구려. 옥분이 미소 짓는다. 네, 이 동네에 배고픈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고 있소. 땅 문서로 받은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옥분이 하늘을 본다. 맑은 하늘. 어르신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장독대, 쌀독이 그대로 있다. 옥분이 가끔 그곳에 간다. 하지만 이제는 숭늉을 붓지 않는다. 대신 꽃을 놓는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어르신의 유언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마치 윤씨 부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최진사가 다가온다. 옥분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요. 옥분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용감했소.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소. 둘이 서로를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사람들이 옥분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이제는 미친 며느리가 아니다. 의로운 며느리, 효부라고 부른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이야기한다. 옥분 씨는 정말 대단해. 귀신을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도왔대. 다른 아낙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것뿐이야?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 있잖아.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마을의 노인이 말한다. 그 집에 복이 들었어. 윤씨 부인의 혼이 억구렁이가 되어 집을 지켰고 이제는 하늘에서 축복하고 있어. 사람들이 동의한다. 최참봉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옥분이 장터에 간다. 쌀을 사러. 아이들에게 줄 쌀. 장터에서 한 할머니를 만난다. 가난한 할머니. 굶주린 표정. 옥분이 다가간다. 할머니, 언제 드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다. 이틀째 굶었어요. 옥분이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낸다. 할머니에게 건넨다. 이걸로 밥 사드세요. 그리고 남으면 쌀도 사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처님이십니다. 옥분이 미소 짓는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녁, 옥분과 최진사가 마당에 앉아 있다. 별을 보며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난다. 옥분이 그 별을 가리킨다. 저게 어르신이겠죠? 최진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것이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요. 옥분이 조용히 말한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선은 악을 이긴다는 것. 최진사가 옥분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당신이 증명해 주었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둘이 별을 본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롭다. 몇 년 후 옥분과 최진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땅 문서로 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봤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활인, 즉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쌀독은 그대로 장독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쌀독에서 억구렁이가 나왔대. 그리고 악인을 벌하고 선인을 도왔대.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쌀독의 구렁이 전설. 그리고 그 전설은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현재 어느 박물관, 옛날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 하나, 큰 쌀독, 설명문이 붙어 있다. 조선시대 쌀독,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발견. 전설에 따르면 이 쌀독에서 억구렁이가 나와 억울한 혼의 원한을 계속 오전 1053 풀어주었다고 한다. 권선징악의 상징. 관람객들이 쌀독을 본다. 어떤 이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한 노인이 쌀독 앞에 오래 서 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한다. 옛날 이야기지만 진실이 담겨 있지.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노인이 떠난다. 쌀독만 남는다. 하지만 쌀독은 조용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이야기는 전설에 기반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 것,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당신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